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여름 이적 시장에 좋은 선수 보강을 하고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플로리다컵 우승을 달성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프리시즌에는 정량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4-2-3-1로 소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스페이스, 자카는 좌측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티 원볼란치의 4-3-3 포메이션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몇몇 선수의 위치도 그렇고요. 예상해보는 전술적 특징은 공격 시 풀백이 좁혀 들어와서 2-3-5 대형을 만들거나 수비 시 4-1-4-1 내지 4-4-2 포메이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빌드업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후방 빌드업의 특징이 있다면 수비수 한 명이 어느 정도 소폭 거리를 드리블로 올라와 다른 수비수와 비대칭으로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베나이트가 풀백으로 나왔는데 안쪽으로 자주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빌드업에 가담했습니다. 그렇게 1-2-1의 후방 빌드업을 만들고 이때 반대쪽의 진첸코는 높은 포지셔닝을 가져가 위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나이트가 좁혀서 3백을 만들어 빌드업을 진행할 때도 보통의 팀의 빌드업 시 중앙에 있는 센터백은 나머지 2명의 선수 뒤에 위치해서 역삼각형식의 빌드업을 진행하겠지만 아르테타의 전술 아래서는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살리바가 앞쪽 꼭지점에서 위치했을 때의 장점은 베나이트, 마갈량이스가 바디 포지션을 앞으로 하고 빠르게 다음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거점이 되어줄 수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할 때 훨씬 더 빠른 템포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골키퍼부터 빌드업 시에는 센터백이 넓게 폭을 벌리고 윗선의 3라인도 넓게 벌린 상태에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우측 하프스페이스 지역 쪽으로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빌드업 패턴의 더 구체적인 특징으로 들어가 본다면 아스날은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최소 3명의 선수 3자 패턴을 중요시하는데 다음처럼 웨데고르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지원할 때 등을 진 상태에서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파티를 거쳐서 파티가 측면을 웨데고르에게 주었을 때 웨데고르는 바디 포지션을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 진영으로 올라갔을 때도 3자 그리고 대각선 패스 선택지를 위해 선수들이 고루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 앞서 언급한 2-3-5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때도 파티는 아래 중앙 지역에 멀리 머무는 것이 아닌 공격진들 아래에서 서포트를 하며 측면부터 시작되는 전환의 속도를 높여주고 공격진이 박스 쪽으로 들어가 상대 수비를 끌어내리면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센터 서클 아래로 종종 제수스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대팀의 압박을 풀기 위한 도움을 준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제수스가 등을 지고 내려오면서 주변의 마크맨을 수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이때 마갈량이스가 제수스에게 패스를 보내고 제수스는 내려오면서 파티에게 줌으로써 파티는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디시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마갈량이스가 파티에게 볼을 바로 줬다면 파티는 볼을 받기 위해 몸을 비틀어야 하고 다시 또 패스를 위해 몸을 비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공격 패턴에 있어서는 파티 위에 2명의 미드필더는 각각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좌, 우측 하프스페이스를 맡아 한 템포 늦게 침투하거나 윙어 위치를 넘어 침투하면서 공격의 숫자, 패턴을 다각화시킵니다. 특히 공격 지역으로 가기 위해 3자 패스, 대각선 패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 측면으로 넘어갈 때 패스의 거점 역할을 해주는 미드필더는 다음처럼 미리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음처럼 자카가 등을 지고 패스하면서 진첸코는 안쪽으로 더 전진 드리블을 하거나 마르티넬리에게 패스하거나 패스앤런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패스를 주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패스를 받는 선수의 움직임도 중요하기에 진첸코의 영입은 더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2-3-5 패턴처럼 전진한 풀백이 안쪽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와 공격 단계에 가담하면서 상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비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아스날은 더욱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풀백은
2, 3, 5 포지셔닝을 항상 지키면서 5의 라인 아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처럼 침투 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윙어가 볼을 잡은 상황에서 상대 플레이어를 고정하는 동안 안쪽으로 언더래핑하는 진첸코의 플레이를 볼 수 있고, 마르티넬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다음처럼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거나 상대 수비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때 다른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다음처럼 웨데고르가 사각지대로 빠르게 침투하고 마르티넬리가 웨데고르에게 밀어주면서 웨데고르는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죠. 아르테타의 축구에서 6번은 항상 뒤를 받쳐주는 앵커 플레이를 하기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로밍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전개의 중심축의 역할을 합니다. 웨데고르와 패스웍을 주고받으며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수비 과정을 보면 상대 키퍼가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처럼 좁혀서 1-3 압박 대형을 유지하다가 측면으로 가는 패스를 트리거로 진행 방향 쪽 공격수가 압박을 시작하고, 그 다음 선수에게 패스가 도달하면 그 진행 방향 풀백이 전진해 그 선수를 압박하고, 그럼에도 그 다음으로 또 패스가 넘어가면 센터백이 풀백의 전진 공간을 커버하면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방 압박 시 대형은 다음처럼 공격 지역의 숫자를 많이 둔 3, 2, 4, 1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 지역으로 내려올 때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4, 1, 4, 1 대형 혹은 4, 4, 2 대형을 만들어 중앙 지역으로 오는 패스를 우선 차단하고 진행 방향을 측면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4-3-3 포메이션으로 출발해 빌드업 시 베나이트가 안쪽으로 좁히고 센터백 한 명은 전진해 빌드업을 다각화시키는 1-2-1 빌드업 형태, 2-3-5 대형을 만들지만 선수들의 성향을 고려해 우측 풀백 베나이트는 안쪽으로 좁혀서 빌드업을 많이 지원하는 형태로, 왼쪽 진첸코는 공격적으로 전진해 마르티넬리와 콤비 플레이를 활용, 원톱 제수스는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 빌드업을 지원하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연계 플레이, 빌드업, 공격 작업 모든 부분에서 3자 패턴과 대각선 패스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맨시티의 패배 전술과 맨유의 테나흐 감독의 축구와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는 포메이션 상으로나 풀백이 좁히는 특징 등 유사한 결이 분명히 있지만, 공격 루트를 만드는 방식이나 선수들의 성향, 각 포지션에 기용하는 선수들의 특징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임 내에서 어떻게 만들었을지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은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진첸코만 살짝 위에 비대칭으로 배치한 이유는 베나이트는 수비 지역에서 후방 빌드업에 더 가담하고 진첸코는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중앙 수비 라인은 공격형 수비로 설정하고 살리바 쪽은 전진 드리블을 해 비대칭 빌드업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드리블을 넣어줍니다. 그 밖의 지침은 적게 슈팅, 더욱 넓게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베나이트는 인버티드 윙백 지원 역할을 주었는데, 특히 빌드업 시 안쪽으로 자주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이고, 수비가 아닌 지원을 준 이유는 수비 역할로 두었을 때는 공격 시에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파티의 밑 지역까지만 도달하고 공격 지역 근처로는 자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 역할을 주어 범위를 더 넓혀주어야 합니다. 개인 지침에는 적게 슈팅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진첸코는 앞선 설명처럼 한 칸 올린 상태에서 인버 윙백을 주고 공격 역할을 준 이유는 앞서 전술 설명에서처럼 공격 지역으로 언더래핑과 마르티넬리와 스위칭 플레이를 자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침에 적게 슈팅, 세게 태클을 넣어줍니다. 토마스 파티에게 로밍프를 준 이유는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고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만 공격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5회 라인을 서포트하는 역할도 해주고 때에 따라 중거리 슛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침에는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들어가 공격에 자주 가담하고 특히 우측면에 빠져서 빌드업 기어, 측면으로 빠지는 제수스, 사카와 콤비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니 메잘라 공 역할을 줍니다. 개인 지침에는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카는 웨데고르보다는 대체로 처진 포지셔닝을 자주 가져가고 종종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공격에 가담하니 중미 지원 역할에 개인 지침에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수비수 풀백 사이 이동을 넣어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역할을 부여해줍니다. 그 밖에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스루 패스 패턴을 위해 위험 감수를 넣어줍니다.
윙어들은 풀백 혹은 미드필더가 침투할 공간을 위해 터치라인 부근으로 폭을 벌리기도 오버랩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안쪽으로 좁히기도 하니 인버인 공에 소유시 폭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포지션 자유를 통해 스위칭 형태를 구축합니다. 그 밖에 적게 슈팅, 세게 태클, 위험 감수를, 최전방 라인은 프레싱을 세게 걸어야 하므로 단단히 마크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등을 지고 내려와 빌더 패턴에 가담하기도 윙어들과의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는 제수스에게는 딥라포 공 역할을 주고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역시 다른 포워드들과 마찬가지로 적게 슈팅, 세게 태클, 단단히 마크를 넣어줍니다. 전체 지침은 주도하는 축구를 위해 지배형을 주고 폭은 적정 유지, 빌드업은 수비진 빌드업에 템포는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 건들지 않습니다. 낮은 크로스, 침착골 찬스를 넣어 컷백 패턴을 만들어주고 창조성은 스위칭 플레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를 넣어줍니다. 역압박과 역습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바로 공격으로 이어가게 해주고 골키퍼도 가능한 짧게 차 후방부터 조립하도록 해줍니다. 소유권이 없을 때 최전방 압박 기준선은 가장 높게 해 전방 압박을 구축해주고 최후방 수비 라인은 보통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넣어 라인 컨트롤을 구축합니다. 압박에 대해서는 게이지만 최대로 당겨 전방 압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인게임 플레이를 보면 선수의 패스 앤 무브, 마르티넬리의 컷백, 침투한 외대고로의 득점, 제수스의 전방 압박 플레이 모습, 모여있는 선수들의 3자 패스 패턴 움직임 그리고 득점, 2-3-2-3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 전개 후 득점까지 이어지는 모습, 공격진에서 마르티넬리와 자카의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간 진첸코가 안쪽으로 컷백, 그리고 제수스의 득점. 완벽한 패스 앤 무브 패턴으로 득점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아도 이러한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죠. 파티는 나머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빌드업에서 큰 기여를 했고 공격 지역까지 연결했음을 알 수 있고, 진첸코와 베나이트가 좁혀서 빌드업 과정에 기여한 것을 2-3-2-3의 대응이 잘 갖춰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시즌 테타볼 분석과 게임에서 전술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전술을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